최근에 발생한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은 조현병의 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조현병은 어떤 병인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영록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조현병이 제가 듣기로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조현병 어떤 병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정신분열증은 어감 그대로 정신이 분열되는 병이라는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회 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마치 현악기의 선을 조율하듯이 마음의 조율이 필요한 병이라는 뜻의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조현병은 환청이나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서 현실감을 상실하고 자신이 만든 세계를 사실로 믿게 되고, 조현병 환자 중 극히 드물지만 증상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비극적인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인 최원종이 이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근데 피해 망상 증세를 보였는데 최근 3년간 치료를 안 받았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최원종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치료했다면 좀 나았을까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치료 연계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사례처럼 본인이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사회의 관심과 법적인 뒷받침이 동반되어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하고 또 연계된 지역 병원의 치료가 동반되었다면 최원종 군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런 20대 청년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그 병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입원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약만 잘 먹는다면 일상생활이 별 무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은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생길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약이나 주사제를 비롯한 치료를 잘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병입니다. 조현병 약은 조현병의 원인이 되는 뇌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어서 주는 아주 효과가 뛰어난 약입니다.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며 가정의 일원으로 또한 사회의 직장인으로서 적가를 잘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을 저는 매일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도 조현병 환자들은 대개 자신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피해망상이나 환청을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에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조종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하실 때 정말 막 고집 피우고 이러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병과 망상장애 이런 중증 질환자,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과 망상장애는 흔한 병이고 치료를 잘 받기만 하면 범죄율도 일반인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낮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사회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타인한테 해를 끼칠 경우에 이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도 뭔가 좀 가능하면 해야 될 텐데 현행법상으로는 강제 입원은 사실상 쉽지가 않다고요? 예.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조현병의 경우 병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가족에 의한 동의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네. 최근 강화된 이런 인권 관련 법안들로 인해서 입원 자체가 어렵거나 어렵게 입원을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에 퇴원을 해버리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스스로 치료를 중단해 버리는 이 중증 정신질환자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걸 좀 막자 이런 취지로 정부가 강제 입원 성격의 사법 입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 입원이라는 게 좀 낯설어서요. 뭡니까 사법 입원? 예. 현재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 사법 입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법 입원 제도는 이제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나 그런 준 사법기관이 판단을 해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짐으로써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계점은 환자 단체 등에서 이것이 이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 또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배제와 격리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점, 또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없이 법조인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데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분들도 많지? 예, 그럼요.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자신의 직업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들 수도 없이 봐왔고 지금도 그런 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도 좀 개선되고 좀 권고할 때도 좀 이렇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어떤 잠재적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또 편견이 환자를 그 치료 환경에서 더 소외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편견 없는 따스한 관심과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치료의 장으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편견을 갖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보호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나 여러 다양한 원인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흔히 발병하는 병입니다. 사회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강북 삼성병원의 고 임세원 교수님 사건이라든지 2020년에 부산에서의 고 김재원 원장님 사건, 또 2019년 안인득의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이런 자극적인 사건 사고가 생길 때에만 잠시 관심을 가지다가 문제가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편견 없는 관심, 그리고 사법 입원 제도나 외래 치료 명령제와 같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팽배해 있고, 예. 그러한 환경에서 좀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에 대한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사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치료에 관여하고 환자의 인권만을 또 강조한 나머지 꼭 치료한 필요마저 또 놓치게 되는 그런 현재의 상황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영록 원장이었습니다.